안녕하십니까, 육동인입니다. 저는 커리어 케어라는 헤드헌팅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1,5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이라 하면은 우리 인구, 세계 인구를 한 70억 명으로 생각하면은 0.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수준이죠. 노벨상 수상자를 따져보면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한 25%, 20 내지 35% 가량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경제에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따져보면은 40% 이상이 유대인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 사회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물리학 부분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제도와 사상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 현대 심리학을 이룩한 지그문트 프로이드 등 여러 가지 천재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창조 경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인데요. 0.2%의 비중뿐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의 25%를 차지하게 됐는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을 둘러싼 최측근 경제참모, 최측근 정치참모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부시 대통령, 전임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이 측근 참모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미국을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을 알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을 모르면 유대인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인식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한데요. 13살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되는 이유는 성인식의 특징입니다. 성인식은 우리식으로 하면 결혼식과 비슷하게 하는데요. 결혼식과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손님을 모으고 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부주를 내게 됩니다.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유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아예 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은 경비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금액이 모이게 되는데요. 뉴욕의 중산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모이는 금액을 이 13살 난 성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13살 난 성인이 이 돈을 자기 책임하에 굴리게 되는 겁니다. 이 13살 난 학생이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짜리 돈을 가지고 이제 굴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 학생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진짜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이 학생한테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는 그 돈이 어느 정도 불어나 있겠죠. 한 4, 5천만 원 되는 돈이 뭐 7, 8천만 원이나 아니면 잘 굴리면 1억 정도까지 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돈을 굴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20살 때는 한 손에는 돈이 있고 한 손에는 경제 감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유대인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양새냐면은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84년생입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 나이가 20살입니다. 구글을 공동 창업한 친구들이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인데 둘 다 73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글을 창업할 때의 나이가 25살입니다. 마이클 델이라고 델 컴퓨터를 창업한 창업주는 65년생인데 델 컴퓨터를 창업할 때 나이가 19살 때입니다. 20살 안팎에 이들이 창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대학생들한테 너 졸업하고 뭘 할 것이냐 물어보면은 80%, 90%가 창업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활 속에서 성인식이라는 틀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출발점, 사회생활의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의 생활 리듬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타 종교나 문화권에서는
돈에 대해서 약간 금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낙타가 그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부자가 천당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무소유를 강조하죠. 그러나 이제 유대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천당이 있는데 천당을 누가 들어가냐?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많아야지 선행을 많이 하게 되죠. 고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권장 사항인 거죠. 그들의 고난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쫓겨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저 나라에 쫓겨가면은 쫓겨난 나라에서 살려면은 뭔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죠.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은 꼭 목숨 같은 존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강했고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석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영어로 주이시라고 하는데요. 그 보석을 주얼리라고 합니다. 그 주라는 말뿌리가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석이라는 게 나온 거는 주이시가 잘 다루는 물건 그래서 보석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갔는데 도망쳐 갔는데 돈이 다 있진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머리에 든 게 있습니다. 머리에 든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중요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재학생 중에서 유대인 분포들을 보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유대인 학생입니다.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다 평균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이 시키는 공부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길래 그렇게 애들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도 공부에 못지않게 많이 열심히 시키는 나라인데 유대인은 그럼 뭐가 다르냐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창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의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창의 교육을 얘기할 때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의 핵심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어머니의 예를 듭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전응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랬대는데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인슈타인 어머니한테 이제 쪽지를 씁니다. 이 학생의 능력과 지적 수준으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그 쪽지를 받아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아마 애를 아주 굉장히 혼내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그 쪽지를 받아보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 다른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아인슈타인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남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아예 다르기 때문에 남과 다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창의성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학생들이 얘 특징이 뭔고 얘 적성이 무엇인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킵니다.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이면은 남보다 뛰어남이 창의성이라면은 1등이 한 명뿐이 없는 건데 남보다 다름이 창의성이라면은 남과 다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주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노벨상의 20,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런 누구나 인재로 키우고 모두를 1등으로 만든 그런 창의성 교육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창의성 교육을 시키는 핵심을 유대인들은 대화와 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 시간이 대화와 토론 위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된 도서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혼자 무슨 책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후츠바 문화라고
이스라엘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빨리빨리 문화 이런 그 대표적인 후츠파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츠파라는 뜻이 뻔뻔한 뭐 공격적인 뭐 용맹스러운 건방진 이런 뜻인데 대화를 할 때는 계급장 띄고 한다는 얘기죠. 뻔뻔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 다음에 군에서 장군과 사병,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관과 부하의 관계도 늘 그렇게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합니다.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 대화를 가리키는데 대화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질문을 해야지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교육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너 오늘 뭘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오늘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뭘 배웠니 하면은 10개 배웠는데 한두 개 배운 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뭘 질문했니 했을 때 뭘 질문했는 걸 들어보면은 아이의 수준과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질문을 하는 힘을 어디서 가리키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늘 아이들과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특히 저녁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서 질문 안 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가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 교육의 핵심이고 그것이 그 여러 가지 대화 토론으로 이어지고 창의력으로 갑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은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데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은 아이에게 틀렸다 말하지 마세요. 대화 통해 생각하는 힘 커갑니다. 틀렸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남과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대화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노벨 물리학 수상자 데이비드 그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유대인이 과학에서 우수한 이유는 뛰어난 DNA가 아니라 바로 밥상머리 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상머리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면요.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창의 교육, 창의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의 창의성은 남보다 뛰어난 게 창의성이 아니라 남과 다름이 창의성이라는 거. 그래서 남과 다르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남과 다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대화와 토론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이 창의 인재를 만드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창조 경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정부의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런 자녀들이 역량 있는 인재로 커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께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